26일차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 그리고 중도. 도입, 중도를 위한 조화로운 공간으로의 초대. 깊은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면의 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등이 닿은 의자나 침대의 지지감을 느껴보시고 발이 바닥에 닿은 안정감을 인식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나요? 아침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준 이 소중한 몸에게 잠시 그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 빛이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뻐근한 어깨의 근육들이 하나씩 이완되고 굳어있던 목과 어깨 라인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피곤했던 다리의 근육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편안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폐를 통해 심장으로 그리고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몸과 마음의 긴장들이 연기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 목소리가 여러분을 균형 잡힌 삶의 지혜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로 부드럽게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주제, 중도와 건강한 노년. 오늘 밤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기에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때로는 과도하게 건강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라며 자책하시거나 반대로 아직 젊다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으로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정보에 너무 민감해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스스로를 올가매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이라며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운 여정에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노년기 생활 리듬을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둘째,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통해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깊은 지혜를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배우는 건강한 노년에 대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통찰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외부의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평화롭고 치유적인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중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의 지혜. 노년기 생활 리듬 과유불급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기에는 몸과 마음의 미묘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섬세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만족스러운 생활 리듬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넘치는 에너지와 무한한 체력, 그리고 빠른 회복력에 익숙해져서 여전히 무리하려 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과 도전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극단을 모두 지혜롭게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야 한다며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활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라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많은 노년층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사회적 압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귀 기울이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유불급의 깊은 지혜입니다. 과하지 않은 생활,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 과하지 않은 생활은 건강과 활동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지혜롭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하고 강박적인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몸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매일 새로운 건강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조건 하루 만보를 걸어야 건강하다.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루에 물을 8잔은 마셔야 한다. 이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 등등 수많은 규칙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네. 저 나이 또래는 저렇게 활발한데 나는 왜 이럴까 같은 비교 의식이 더해져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잣대들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조금만 지키지 못해도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뜨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외부의 기준들에서 벗어나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한 날에는 억지로 운동을 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은 몸이 휴식을 원하는구나. 그럼 푹 쉬어주자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긴 산책을 포기하는 대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 근처에서 햇볕을 쬐며 차분히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몸에 나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자신을 올가매기보다는 대체로는 몸에 좋은 것들을 먹되
가끔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음식도 적당히 즐기자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무리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생활, 포기하지 않는 용기. 부족하지 않은 생활은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미 늦었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우스워 보여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좁고 답답한 상자 안에 가두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거나 도전 정신을 잃어야 한다거나 젊은 사람들의 영역에는 끼어들면 안 된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나만의 속도로 계속 이어가며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나 독서를 멈추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다고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저 같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성장에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나 성취가 아니라 배우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해도 괜찮고 매번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15분씩이라도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읽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잠들기 전 10분씩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삶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리듬 찾기, 몸과 마음의 대화. 이처럼 과유불급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정해진 사회적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으며
의학적 데이터나 통계적 평균에 끼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몸과 마음이 이 정도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네. 이 정도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활력이 느껴져라고 말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친밀하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에게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 뭘 하고 싶니? 어떤 것이 필요하니?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어떤 날은 몸이 오늘은 좀 더 활동적이고 싶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오늘은 조용히 쉬고 싶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상태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리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되 과하지 않게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푹 쉬되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30분 산책을 하는데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오늘은 안 되겠다며 아예 포기하지 말고 그럼 오늘은 10분만 가볍게 걸어볼까? 하며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특히 좋은 날에는 오늘은 좀 더 활동적으로 해볼까? 하며 평소보다 조금 더 활동하되 무리해서 나중에 후회할 정도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연하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극단적인 완벽주의나 극단적인 포기주의 모두를 피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아이아이 부처님의 중도, 양극단을 벗어난 균형.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행 전통에 따라 온갖 종류의 고행과 금욕, 단식과 자학으로 자신의 몸을 끝없이 학대하시며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셨습니다. 하루에 참깨 한 알쌀 한 톨로만 연명하시기도 했고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셨으며 온갖 고통스러운 자세로 명상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행과 고통 속에서도 몸만 상하고 깡마르기만 할 뿐 마음의 진정한 평화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쇠약해진 몸 때문에 정신적인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려다가 너무 약해진 몸으로 인해 물에 빠질 뻔한 경험을 하신 때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을 중단하시고 적당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회복하신 후 보리수 아래에서 균형 잡힌 상태로 명상에 들어가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중도의 참 의미, 단순한 중간이 아닌 지혜로운 균형.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단순히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이나 양쪽을 적당히 섞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부처님의 중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지혜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도는 탐욕과 쾌락에 완전히 빠지는 극단 용락에 빠진 삶과 고통과 고행에 매몰되는 극단 무의미한 자학적 금욕주의 이 두 양 극단을 모두 지혜롭게 벗어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도는 억지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균형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지도 너무 느슨하게 늘어뜨리지도 않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적절한 장력으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나 거문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끊어져 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행도 너무 긴장하고 억지로 하면 마음이 지치고 병이 나며 너무 느슨하게 하면 게으름에 빠져 발전이 없다. 줄의 장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수행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의 삶에도 이 중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흔히 즐거움만을 무작정 쫓거나 고통만을 기계적으로 피하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쾌락 추구는 결국 공허함과 허무감, 그리고 더 큰 갈망을 남기고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마음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거부감을 낳습니다. 중도는 쾌락에 집착하지도 않고 고통을 무작정 거부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깊은 바닥에서는 고요함을 잃지 않는 바다의 심층부와 같고 강한 바람이 불어 가지들이 흔들려도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균형의 지혜. 하루 일과 속 중도의 적용. 이제 오늘 배운 지혜들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와 균형의 지혜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 속에서 실현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아침 시간의 균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늦잠을 자서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잠시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내 몸은 어떤 기분이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뭐지? 라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꾸물거리지도 않는 적당한 속도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아침 식사를 할 때도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먹지 않고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특별한 중도의 적용. 과거와 미래에 대한 중도,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너무 매달려 현재를 망치는 것도 극단이고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것도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는 과거는 배움의 자료로 활용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는 지혜롭게 준비하되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라는 시간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나이 듦에 대한 중도, 나이 드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젊음에만 집착하는 것도 극단이고 나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젊음의 활력은 잃었을지 몰라도 경험의 깊이와 지혜의 풍요로움을 얻었어.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성숙한 수용입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 운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매일 1시간씩 해야 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운동은 무슨 이라고 아예 포기하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중도의 운동은 매일 내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30분 정도 산책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집 안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서의 중도,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하루 종일 이것저것 걱정하며 각종 건강 정보에 매달려 사는 것도 극단이고 건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하며 어차피 나이 든 몸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체념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오늘 내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정성껏 해주되 할 수 없는 것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억지로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겠다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되 가끔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되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의 중도. 음식에 대해서도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해라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다고 무절제하게 하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식사는 기본적으로는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선택하되 가끔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음식도 적당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중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구와 기대에 무조건 맞춰주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극단이고 아예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기꺼이 베풀되 내 한계는 솔직하고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과 삶에 대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지혜로운 관계 방식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려 하되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해라고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라고 무관심하게 거리를 두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가족 관계는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우되
상대방의 독립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하려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야 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귀찮아서 아무도 안 만나라고 고립되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중도의 우정은 만나고 싶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쁘게 만나되 힘들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과거 자랑이나 자녀 자랑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 다루기에서의 중도, 모든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극단이고, 반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지금 내게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고 이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할 필요도 없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물질에 대한 중도, 돈과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겨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극단이고, 돈과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돈과 물질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필요한 만큼은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되 그것에 집착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거나 그것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는 않겠어라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상 수행. 감정과의 중도적 관계. 기쁨이나 슬픔, 화나 불안 같은 감정들과도 중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만 느끼려고 애쓰거나 나쁜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중도의 감정 다루기는 지금 내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인정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친구처럼 바라보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생각과의 중도적 관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과도 중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거나 모든 생각을 억누르려 하는 것은 극단입니다. 중도의 사고법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런데 이 생각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야. 그냥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삶에 적용하기, 마음 챙김의 실천. 중도의 길을 걷기 위한 가장 좋은 수행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몸의 감각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고통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예를 들어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을 향해 싫다, 사라져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무릎 이 부분에 이런 느낌의 통증이 있구나. 이것도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 하고 친절하게 알아차립니다. 이는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 완전한 거부나 절망적인 수용을 멈추고
그 사이에 평화롭고 지혜로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통증 때문에 마음까지 고통받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기쁨과 함께하는 마음 챙김.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해. 더 많이, 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집착하지 않고, 아, 지금 이 순간 이런 기쁨을 느끼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그 순간을 온전히 맛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일상의 마음 챙김 연습. 이러한 명상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질병이 찾아와도 그 변화를 원수 대하듯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영광이나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중도는 곧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두 극단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잠시 집중해 보세요.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관찰만 해보세요. 이 호흡이 몸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치 멀리서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배우는 지혜. 멈추는 용기, 내 안의 속도를 늦추기.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랑과 공감을 받고 있는 영적 스승 중 한 분이신 혜민 스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출가하신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서구의 합리적 사고와 동양의 영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계시기에 현대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깊이 와닿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지혜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이 멈춤의 가르침이 더욱 특별하고 절실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30대에는 경력 쌓기와 가정 꾸리기를 위해, 40대에는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 50대에는 노후 준비와 사회적 성취를 위해. 우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속도와 성취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멈춤을 게으름이나 무능력 혹은 포기로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그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너무 빨라서 놓쳤던 것들,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되찾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추는 용기입니다. 멈춤의 참된 의미, 포기가 아닌 재발견. 멈춘다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내 몸과 마음에 맞게 현명하게 조정하고
그동안 분주함 속에서 지나쳐버렸던 내면의 아름답고 소중한 풍경들을 천천히 다시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릴 때와 동네 길을 시속 30km로 천천히 걸을 때 무엇이 더 많이 보이나요? 고속도로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길가의 작은 꽃들이나 나무들, 하늘의 구름이나 새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을 때는 발밑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들의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도 모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작은 보석들이 속도를 늦추고 멈출 때 비로소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차 한 잔을 입에 머금고 그 온기와 향을 천천히 음미하는 여유로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느끼는 깊은 감동,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누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진짜 보석 같은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갈 때는 이런 소중한 것들이 모두 흐릿한 배경으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속도 조절, 나만의 자연스러운 리듬 찾기. 혜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멈춤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도를 자연스럽고 편안한 리듬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빠르고 급박한 템포에서 벗어나 나이가 주는 여유와 지혜와 깊이에 맞는 속도를 새롭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빠른 알레그로 악장에서 느린 안단테 악장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느린 악장이 빠른 악장보다 못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노년의 느린 리듬도 젊음의 빠른 리듬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분이면 후다닥 해치워야 직성이 풀렸던 일을 이제는 3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며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입에 넣고 삼키지 않고 한 입 한 입의 맛과 향과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목적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빨리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과 연결지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할 말만 빨리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침묵의 시간도 편안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깊이, 질적 풍요로움의 발견. 혜민 스님께서는 우리가 무작정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깊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기 수용의 실천.
온전한 자기 수용이란 나이 들에 따라 찾아오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거울에서 볼 때, 아, 못생겨졌네 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구나. 웃을 때 생긴 주름, 걱정할 때 생긴 주름 모두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려진 걸음걸이를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풍경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구나. 급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 대해서도 가끔 깜빡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중요한 것들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자기 친절의 구체적 방법들. 몸에 대한 친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나를 지탱해 줄 소중한 내 몸 고마워라고 인사하세요. 몸이 아플 때도 빨리 나으라며 재촉하지 말고 많이 아프지. 푹 쉬어도 돼. 천천히 나아지자라고 위로해 주세요. 마음에 대한 친절,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자책하지 말고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워.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수용해 주세요. 실수에 대한 친절, 뭔가 잘못했을 때도 또 실수했네. 바보같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되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고 외부의 어떤 평가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든든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친절함은 결국 타인에게도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친절의 명상 연습.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젊었을 때의 모습이든 아니면 미래의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훌륭해.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응원하고 사랑할게. 이 작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계의 지혜,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 노년기에는 복잡하고 얽힌 인간관계에서 오는 번뇌와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정신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민 스님께서는 이를 위해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감정적 얽힘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과도하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평가나 기대, 감정 상태에 얽매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하고 서로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안에 푹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 자녀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라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나 감정 상태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과 감정이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 하되 상대방의 기분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움. 친구나 이웃,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등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두기 실천법. 감정적 반응 멈추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내게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문제와 내 문제 구분하기.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할 때 내가 뭔가 해줘야 하나? 내 탓인가? 라고 즉시 반응하지 말고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나는 필요하면 도움을 주되 그 감정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어라고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의 평화 우선하기. 해민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나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타인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고갈되고 지친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의 거리를 두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이며 모든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 그리고 중도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과유불급의 지혜를 통해 노년기에 맞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리듬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도 모두 피하고 현재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하는 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지혜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내 몸에게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존중해 주는 것.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쾌락만 추구하는 것도 고통만 피하려는 것도 모두 극단이며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 몸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게 관찰하는 연습을,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해민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멈추는 용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그리고 관계에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평생 달려온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 복잡한 관계의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이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이 노년기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평온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로, 작은 평화로, 작은 기쁨으로 꽃 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배운 중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수용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살핌은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로운 균형을.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이런 감정도 괜찮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평온함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우려 하되 상대방의 삶까지 떠안지는 않는 자유로움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모든 근육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풀어집니다.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이마의 주름이 부드럽게 펴지고 눈가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턱에 힘이 빠지고 목과 어깨에 무거웠던 부담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팔과 손의 모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고 가슴과 등, 복부의 긴장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와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이완되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하고 치유적인 에너지가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고 평화로운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의 의식은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하늘 위의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떠내려 보내세요.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내일 아침 더욱 균형 잡힌 몸과 마음으로 중도의 지혜를 품은 평온한 마음으로 상쾌하게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